네, 이어서 투자 전략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치 코스피는 월요일장을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변동폭이 크지가 않고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물론 상승세인데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었죠.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시장을 읽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을 읽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우선은 환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환율을 움직이는 건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라고 본다라면 이 세 가지는 모조리 뭉쳐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 지금 102.19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올해 말까지 한 110엔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추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원달러 환율에서 합의를 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뭐 지난번처럼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해주고 또 속도와 관련해서 얼마나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정부의 정책을 본다라면 그 원달러 환율 즉 엔화의 어떤 약세에 대해서 뭐 별로 개입할 움직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거 보면 당분간 추가적으로 좀 용인한 어떤 뜻을 비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환율과 관련된 어떤 그 변화 그리고 그래서 종목별 움직임을 좀 많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기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외국인 기관 산다 안 산다라는 것보다도 환율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수혜를 보는 업종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향후에도 좀 종목별로 극심한 차별 현상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섹터별이라든지 종목별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올해 시장 조금 보셨겠지만은 중소형주 쪽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올해 내내 시장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뭐 전일 그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한번 어렵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뭐 일시적 조정 이후에 다시 중소형주 랠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업종이냐 이런 거보다는 종목별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전기전자 업종이라도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뭐 조선이라든가 또 아니면 건설 안에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에 따라서 다 같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건설 안에서도 뭔가 좀 차별화돼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건설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과 아니면 해외 건설 쪽 비중이 많은 기업들 이렇게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딱 이 업종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다 대형주라도 이렇게 좀 각계 전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종목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망한 종목군들은 또 잠시 후에 종목 코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황과 그리고 전략 들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